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오래간만에 또 참 나와서 여기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모델링 맥스의 소굴입니다. 총굴 아니에요? 총굴? 총굴. 그렇죠. 총굴? 예. 네. 그 영어로 맨케이브. 새로운 개입 아니에요? 뭐 남자 총 동굴 뭐 어쨌든 예. 하여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대단한 물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들은 이 총들. 얼핏 보면은 뭐 옛날 일본군이 쓰던 뭐 볼텍션 소총들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 컬러 파츠가 없는 거 보니까 실총 아닌가요? 실총?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맥스 실총. 보시는 조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뭔가 일본식 소총이랑 에반게런드랑 뭔가 좀 섞어놓은 짬뽕인 것 같은데라는 아마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예. 뭐예요 그거? 대한식 소총입니다. 네? 대한식 소총. 오. 오매물만 기다리던 이 대한민국 명의로 가장 처음 만든 총입니다. 52년에 실사격을 한 기록이 남아있을 뿐 거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독자에 발렸다 그 두 개 빼고는 누가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오리무중이에요. 하지만 실물이 국내에 4자루가 남아있어서 와. 여섯 자루? 예, 여섯 자루가 남아있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재현했습니다. 실물은 아니지만 실물하고 거의 똑같은 복합판. 물론 뭐 실총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된 복합판은 전에도 없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레벨입니다. 이쯤에서 만드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벌써 나가나요? 그렇죠. 네, 빨리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지금 거의 이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품은 아니죠. 작품. 제품이죠. 어쨌든 판매를 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입니다. 그렇죠. 네. 어디에 판매가 되느냐? 바로 중앙국립박물관에 들어갑니다. 아니? 어? 전쟁기념관 아니고 국립박물관이에요. 네. 대전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들어가요. 아 대전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회를 주신 중앙국립박물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실총은 그러니까 육군 육사박물관에 있는 거는 군사 유저 그러니까 보존에는 유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실물을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걸로는 유물로 되어 있는 거는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아요. 아. 유물 신청을 해놓은 걸로는 아, 알아요. 신청. 그러니까 아, 그동안에는 예. 무기에 대해서는 유물 신청이 안 됐는데 요번에 유물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전쟁기념관이나 육군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대한식 소총은 총 6개가 있어요. 4호, 6호, 7호. 그 중에 세정이 전쟁기념관에 있고 세정은 육군박물관에 있습니다. 최초는 육군박물관에 6정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전쟁기념관에 있는 건 육군박물관에서 일종의 인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육군박물관에는 6호와 위에 보시는 게 이제 6호예요. 6호 그리고 7호 두 정이 있습니다. 제가 재현한 건 육군박물관에 있는 네네네. 딱 3정. 6호랑 7호랑 볼트가 달라요? 상당히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6호 때,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7호인데 네. 6호 때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볼트 액션 방식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7호에 와서는 약간 모양이 뒤쪽 개머리판 있는 데가 이제 게런드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8발짜리 게런드 클립이 들어가게 되어서 볼트 액션으로 작동되는 게 7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식 소총의 완성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전에는 6호 7호라는 그 각인이 그냥 만든 순서대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총번이 아니고 총번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형식, 7형식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전쟁기념관에 있는 건 4호와 7호인데 외형적으로 비슷해요. 예. 아마도 4호를 개량을 해서 7호를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박물관에는 6호가 존재를 해서 4호, 6호, 7호 이렇게 세 가지로 현재는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록이 굉장히 없어요. 뭐 이게 존재했다는 기록은 거의 신문 기사에 나왔던 정도. 그 다음에 아주 단편적인 기록들만 있고 이게 재밌는 게 이걸 만들었다는 사람의 증언도 거의 수집이 안 돼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나마 K1, K2 같은 그 70년대 이후에 개발된 것들은 경험자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이 있고 그분들이 증언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오리무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뭐 부산에 위치한 조병창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확인된 건 없어서. 일단 신문 기사에서는 부산에서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때 부산에 조병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단서는 있는데 딱 명확한 기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식 소총의 개발에 참여를 했다, 관여를 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제일 많이 알려진 분은 1970년대에 이제 국방과학기술원을 이렇게 했었던 이춘식 부장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뭔가 신문에 나와서 증언을 하시는 이렇게 막 한 단락, 두 단락 정도의 그 증언은 남아 있는데. 실제 개발을 할 때 어떤 총을 참조를 그렇죠. 하고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어디서 어떻게 테스트를 했다 이 기록들이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서 분명히 그 당시에 저는 문헌은 작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또 찾아내는 것도 상당한 일일 것 그럼 같아요. 저렇게 자료 없는 대한식 소총을 어떻게 재현했어요? 일단 기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육군박물관에 있는 실물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어려웠을 텐데 일단은 중앙국민박물관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재현을 하고 싶으니까 좀 자료를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실측을 해서 첫 번째 최대한 실측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됐을 때 다시 육군박물관에 방문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딱 가지고 가서 뭔가요? 플라스틱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을 했죠. 금속으로 된 버니어 캘리퍼스나 금속 줄자를 쓰기가 좀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된 버니어 캘리퍼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거기서 이제 사진상에서 산출해서 형태를 잡아가는 거죠. 이게 그 총을 만들 때 이제 에피소드들이 이제 몇 가지 전해지는 게 있는데 미군이 사용을 하다가 우리한테 공유를 해준 소총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남아있었던 총들 혹은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총이긴 하지만 미국이 생산한 총들 우리가 이제 임시적으로 갖다서 썼던 총들과 그 다음에 자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뒤죽박죽 짬뽕이 돼가지고 시제품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트의 형상이나 이 장전 손잡이 형상이나 이런 게 좀 더 일본식 수정이 많이 가까운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M1 게런드랑 상당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볼트 액션인데 M1 게런드 클립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그 설계 당시의 그 에피소드를 좀 들어보면 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병창에서도 M16을 창정비를 하고 이럴 때 다 센티미터로 했는데 그렇죠. 미국 총을 갖고 오고 일본 총을 갖고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떤 건 인치고 어떤 건 센티미터고 심지어 뭐 380, 990 남아있는 것들 중에 어렵사리 일본에 가서 매뉴얼을 구가고 왔더니 걔는 인치도 아니고 센티미터도 아니고 뭐 자척 이렇게 돼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야, 하여간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보면 정말 이 시대에도 어떻게든 국산을 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개발을 중단한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미 그 시점에 미군한테 군사원조로 이게 52년에 실사격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시기에. 이게 그럼 몇 년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51년, 52년 사이에는 확실히 샘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5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M1 클립이 들어가고 그렇죠. 볼트 액션으로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합리적인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그때는 카빈이니 M1이니가 미국의 군사원조로 대량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죠. 이거를 굳이 따로 만드느니 그걸로 통일하는 게 더 합리적이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깝긴 하죠. 만약에 그때 어떤 그런 노력들을 계속 그냥 경제성 논리나 그러니까 효율성에 상관없이 계속 개발 노력을 했으면은 국산 소총이 조금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워낙 그때가 가난한 시절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죠 진짜. 그러니까 뭔가 M1 게런드를 베이스로 해서 자국산의 소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자체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뭐 유럽과 뭐 아시아 여러 특히 신흥 국가들
저한테는 일종의 약간 트렌드였어요. 트렌드였고 대한식 소총이 시제품이 나온 거를 1951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그 트렌드를 따라갔던 나라들 중에서 사실은 제일 앞선 나라예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이게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왜냐면 전쟁이 워낙 치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정말 무기를 많이 공여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개발해서 쓸 어떤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죠. 한희종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1959년에 이탈리아에서 BM-59라고 하는 총이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 M1 게런드인데 연발이세요. 그다음에 20여 발 탄착기. 네, 어떻게 보면 M14가 나오면 M14가 사실은 BM-59에 엄청 영향을 받은 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보면은 시기에는 이미 트렌드가 볼텍션에서 반자동에서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시작이었는데 그 전에 빨리 개발이 돼서 도입이 됐다 그러면은 그렇죠. 세계 최초이지만 불행히도 대한민국이 그게 가능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럼 대한식 소총이 총 몇 자루나 만들어진 그 기록이 없어. 없어요? 네, 와. 그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은데 현존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국내에 6개,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에 한 두세 정 정도가 나가 있지 않을까. 한 왜냐면은- 자루는 확실히 경매까지 올라왔으니까 확인됐고. 옥션에. 그렇죠. 근데 그게 10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외형으로 보면 뭐 380, 99식을 뭐 차용을 했다, M1917을 뭐 차용을 했다, 개런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편집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솔직히 말하면은 뭘 하나를 채용하려고 딱 들고 보여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 살살 이거 제일 만만한 거.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모양 자체는 일단은 마우저 계열의 어떤 메커니즘을 할 수밖에 없던 게 그냥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총이 스프링필드든 뭐 380, 99식이든 심지어 1917든 원류는 마우저. 원류는 마우저식이니까 마우저 볼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쉽게 말해서 카고팔, 그렇죠. 근데 개베어 98. 그렇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은 딱히 어느 총을 강하게 일부러 따라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노골적이진 않아요. 그냥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 다음에 기능은 어디 걸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슷해진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아, 난 이 총을 참고하겠어 라고 그렇게 강하게 의식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넣는 걸 보여주세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제작자 한번 하시죠. 예. 원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여기서 공개되는 게 아니죠. 아, 김을 뺐어. 내 집으로 써야 되는데 와라고. 와. 옆에 조수봉이가. 아, 근데 어차피 여기 홍수봉, 정수봉. 일단 여기에 있는 거 세 자루는 DP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납품용이어서 이거는 외형만 재현이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앞에 가늠새가 달랐나요? 가서 보면. 네. 오. 현재 지금 육군박물관에 있는 7호 두 정이 요 가늠새 부분이 살짝 모양이 달라요. 이거는 카빈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완전. 카빈을 딱 많이 그렇게 따라하는 것 생겼죠. 같은데 그러니까 카빈이랑 또 똑같지도 않아요. 네. 이게 어쨌든. 당시 만드는 분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된 거지. 뭐 나는 1917 따라 할래 380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한 건 당연히 아닐 거라는 얘기죠.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달아서 쏴보고 이렇게 달아서 쏴보고 뭐가 좋은지 아마 체크해봤을 그렇겠죠, 거예요. 예. 그랬을 거예요. 자, 설명을. 어쨌든 이렇게 외형만 작업하는 게 원래 저희 작업이었는데 또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작동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작동이 되는 요 7호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트가 실제로 빠지게 되고요. 네, 볼트를 넣어서 팔로우를 내리고 격발이 됩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6정은 요 해머 부분이 없어요. 공이가 없죠. 예. 공이 부분이 없어서 구현하는데 에르먼드 아까 편집자님이 예시하신 것처럼 한 정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참고해서 저희가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볼트를 뒤로 놓고 이 게런드에 쓰는 8발 클립을 넣어줍니다. 딸깍하고 넣은 다음에 장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격발,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네? 잘하니까요 저는. 네,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클립이 배출이 이게 돼요. 게런드랑 대한식 소총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죠. 다 쏘고 나도 적에게 들킬 일이 없다는 거. 도망가면 고 싶으면 소리 안 내고 도망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특이한 건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아요. 이 위에 있는 부속은 이제 해머를, 볼트를 분리할 때 쓰는 버튼이고 그 외에 안전장치는 없는데 얘가 한번 장전을 해서 격발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장전 손잡이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기능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고 재현했어요? 형태를 최대한 근접하게 만드니까 기능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형태를 파악을 해서 최대한 설계에 반영을 하면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기능들이 살아납니다. 야. 요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여기 벽 있는 데가 나무가 살짝 보일 거예요. 이 전체 두께가 남는 여유가 5mm 같이 안 됩니다. 네, 그 이게 대한식 소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제 내성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 야, 저거 별거 아니야. 에만게런트 프로텍션으로 만든 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를 그분들이 70년 전에 가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게 쉽게 되냐 이거죠.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 뭔가를 구현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다 분해를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설계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먹고 작업을 했는지가 보이는데 보면 아 당시에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상의 걸 만들려고 엄청 고민을 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샘플만 보고 뒤에 볼트도 없는 샘플만 보고 역설계해서 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볼트가 아니라 공이가. 예. 네, 공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참 해외에 있는 한 장의 이 공이 모양의 자료, 그 다음에 육군박물관에 있는 형태 열었을 때의 안쪽에 팔로워, 그 다음에 이제 게런드 클립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구동되는 것들을 재현하면 이렇게 작동이 될 수 있는 대한식 소총 7호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야, 이 조만간 실총 만들겠네.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실총으로 가자! 대동단결! 이거 3주 만에 설계해서 완성했어요. 야, 이건 인간성이다. 진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상황인데 이게 하여간에 참 뭐라고 말하기 쉽진 않지만 최초의 정말 국산 소총. 최초의 국산 소총으로서 이게 비록 실총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양이 재현이 돼 모양뿐 아니라 기능까지 재현이 된 물건이 21세기에 재탄생했다. 이건 정말 박수 쳐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앞으로 이게 어떤 더 좋은 어떤 형태로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 앞에 또 나타났으면 그렇게 바람이 됩니다. 네, 저는 좀 감개무량해요. 감개무량한 것도 감개무량하네요, 있고 뭐 진짜. 아쉬운 것도 있고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좀 교차적으로 좀 이렇게 막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항상 일본이나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뭐 에어소프트건이건 아니면 어떤 프로건이건 모델건이건 이런 거를 접하면서 제가 항상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본류, 우리의 오리지널리티 이런 거를 상징을 하는 총들이 왜 제품화되지 못하는 걸까? 왜 그게 소비가 되지 그렇죠. 못하는 걸까라는 아쉬움이 되게 있었는데 이번에 최민정 대표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고증을 작업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면 앞으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뭐 뒤면 빠르면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뭐 서울 코믹 페스티벌 같은 그런 어떤 행사건 플래툰 컨벤션이건 혹은 로컬에서 하는 어떤 서바이벌 게임 이벤트건 창군 당시에 대한민국 국군 코스프레를 하고 대한식 소총을 들고 나와서 게임을 뛰는 친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게 네. 비비탄 나가 에어소프트가 돼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리넥트 행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예. 또 자, 준규 씨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입고 당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오랜 동안 구경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네.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